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헌재 재판관들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요. 심각한데 지금 문영배만큼 이게 심각한 게 정계선입니다. 정계선. 특히 오늘 헌재가 얼마나 이제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증거 조사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대로 이제 헌재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구치소로 복귀해버리는 이런 이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증거조사는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이 강력하게 이 일을 제기할 걸로 보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수사 기록을 그대로 고지해서 화면 띄워서 증거를 쓴다.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직접 헌재에 나와서 정을 했는데 이걸 배척하고 수사기관의 한 진술을 증거로 채택을 해버렸거든요. 이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제 20일 자기들이 중복으로 기일을 잡아놓고 대통령이 출석도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20일 진행하겠다 이러면 이게 형사재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과 변호인이 몸이 하나인데 두 재판을 동시에 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불법적인 재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부 이게 뭐 때문이다? 바로 이제 재판관들이 편향돼 있으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편향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 진행도 편향되고 이제 불공정한 불법이 되는 겁니다. 재판관들 문제는 끝까지 우리가 물고 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문영배는 이제 고난 대행으로서 제가 여러 가지 불법을 미리 한번 방송을 했고 특히 그 전에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전날까지 제출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요구인데 이걸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이랬는데 그게 강요를 했다. 이걸 제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영배 못지않게 불공정한 말도 안 되는 이제 재판관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정계선은 이제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번에 2명을 임명했잖아. 조한창하고 정계선을요. 이 정계선은 이제 서부지방 법원장 할 때부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서부지방 법원장 할 때도 이제 이순영하고 우리법연구회 그래서 이제 공처가 서부로 영장을 가져간 게 결국은 이제 정계선하고 문제거든요. 정계선이가 이제 사법연수원 27기인데 오동훈이가 27기잖아요. 둘 다 판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오동훈이하고 정계선이가 이게 사법연수원 27기로 같은 이게 판사 동기다. 그러니까 이제 서부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유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번에 특히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또 이제 충격적인 논평을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내놨습니다. 뭐냐면 이제 정계선에 대해서 당사자는 사제지간, 배우자는 직장 상사, 그래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이제 제목의 논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당사자는 사제지간, 그 다음에 이 배우자는 직장 상사 이게 바로 정계선을 말하는 거죠. 정계선이가 이제 남편은 황필규다. 그래서 황필규는 이제 법대 학생회장, 정계선에는 여학생회장, 전부 유명한 운동권 부부다. 정계선과 황필규가. 그런데 정계선이가 중요한 게 국회 측의 탄핵소추인단 대표. 탄핵소추인단 대표란 게 검사잖아, 검사. 거기에 대표가 이제 정청래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대표 소추인단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법을 하면 이게 검사거든요. 맞죠? 검사죠. 그런데 정계선이는 판사고요. 그럼 소추인단은 이제 검사죠, 검사. 그 다음에 당사자, 피고인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제 변호인이 있잖아, 대통령 변호인이. 그러면
결국 판사가요. 판사가 이제 검사하고 관계가 중요한데 지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계선의 사법연수원의 지도교수가 김희수다. 이런 데 이거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사법연수원의 지도교수다. 이거는 보통은 이제 이거 도제식 교육이랍니다. 사법연수원은 이제 도제식 교육. 옛날로 치면 이게 중세시대 장인들이 제자 하나를 가지고 평생, 그래서 이제 이거 사법연수원 때 지도교수다. 이러면 이게 평생 법조 있으면서 이게 평생 멘토로 끝까지 가는 게 사법연수원 지도교수입니다. 이걸 이게 도제식 교육이고 끝까지 평생 멘토로 모임도 하고 갑니다. 그만큼 이게 법조계에서는 특별한 특수관계다. 이게 사법연수원 지도교수인데요. 저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 제가 28기 7반이다. 그럼 C조가 있거든. A, B, C 세 개 조가 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민사, 형사, 검찰 세 명의 지도교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C조니까 검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박만 검사님, 박만 검사, 옛날에 방송심의위원장도 한 박만 검사님 유명하죠. 박만 검사님이 C조 지도교수고, 그 다음에 그 민일영 교수라고 우리 그 부인이 그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정영식 재판관하고 제부다. 그 민일영 교수가 이제 그 7반에 또 A조, 예를 들어 A조 지도교수다. 민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만큼 이게 그 담임이 한 반에 세 명의 지도교수가 있는데 그것도 다 친한데, 근데 그 중에 특히 조, A, B, C, 조의 지도교수는 이게 특수관계죠. 그런데 정계선이가 이제 그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라네요. 2반 B조. 그런데 그 B조의 지도교수가 검사 역할하는 김희수다. 이 정도면 이게 빨리 빠져야죠. 정계선 빨리 이게 빠져야지. 아니 2반 B조면 예를 들어 제가 판사하는데 박만 검사님이 변호사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사건 맡으면 제가 빠져야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연수원 때 담임으로 모신 분이 변호사로 오면 제가 이게 판결을 할 때 과연 이게 원칙대로 할 수 있습니까? 또 이게 원칙대로 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 만에 하나게 이길 사건을 이기게 해줘도 상대가 볼 때는 이게 불공정하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항상 재판은 정의는 실현되어야 하는 것도 이게 중요하지만, 실제 실현되는 것도 이게 중요하지만, 일단 이게 정의롭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로마법의 엄청난 유명한 기관 아닙니까? 공정이라는 건 이게 당연히 공정하게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공정하게 당사자들한테 보이는 것도 이게 중요하다. 왜? 실제 이게 공정한지 안 한지 실체적인 결정을 모르니까 상대방이 볼 때는 이게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살 일이 있으면 이게 그 스스로 판사가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정계선은 당연히 같은 반의 지도교수면 누가 봐도 이게 불공정하고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오니까 한마디로 이게 그 담임생이 변호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 역할을. 그러면 이게 그 빨리 회피하는 게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나 당연한 회피 아닙니까? 특히 옛날에 조국 사건에 그 이홍구 대법관, 이홍구죠. 조국 사건의 그 이홍구 대법관에게 그 동기고 같은 운동권이다. 그래서 이게 회피했지 않습니까? 회피를. 이런 식으로 이게 대법관들은 그래도 제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요. 하다못해 옛날에 이재명 사건의 그 경기도에서 이제 공직선거법 할 때 이재명 사건의 그 대법원의 군수일이하고 있을 때 그때 김선수라고요. 김명수보다 더 높은 김선수 대법관들에게 그 회피를 한 게 아주 옛날에 2014년에 성남시에 변호를 하나 맡았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사건을 회피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본인이 연수원 다닐 때 완전히 담임생이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피하는 게 누가 봐도 이게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공정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게 그
사유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 노자나 대통령당 성명서에 당사자는 사제지간이고, 그 다음에 배우자는 직장상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황필규가요. 황필규가인데 그 공익재단법인, 이 변호사 로펌도 아닙니다. 이것도 조사해봐야 돼요. 변호사 로펌 아니에요. 공익재단법인의 공감이라는 게 공익인권재단법인입니다. 공익인권재단법인은 이제 그 변호사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변호사 활동하는지 불법이 없는지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황필규가 정계선의 남편 황필규가 이제 그 공익인권재단법인의 공감,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황필규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황필규가 20년째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김희수를 모시고 온 거예요. 황필규가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그 월급 주고 이제 그 모시고 있겠죠. 누가 상사인지는 모르겠는데 황필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익인권재단 법인의 김희수를 이사장으로 영입해서 모시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도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상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실질적인 운영자로 같이 일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매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판사 남편하고 검사 역할 소천인단이 매일 만나면 이게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게 유출될 그런 게 우리가 보이잖아. 그렇게 의심이 가잖아요. 왜? 황필규는 정계선이하고 매일 한 방에 자는 부부다. 그 다음에 황필규는 김희수하고 같은 사무실을 매일 쓰고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정보나 모든 게 진행 경과가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게 황필규는 또 인권법 학회 일을 하면서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결하는 걸 이게 주도적으로 막은 이런 의심이 있는 이게 바로 황필규입니다. 인권위원회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인권을 보장하라. 그 다음에 그 김용현 장관, 그 다음에 여인영 사령관도 인권위원회 인권 진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인권위가 의결하려니까 막 이게 물리적으로 막았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황필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이것도 이게 문제죠. 실제 남편이 김희수하고 같은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이것만 해도 제가 보기 결격 회피하고도 남을 이런 사유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제 그 정계선 자신이 사법연수원 직계 지도 교수로 김희수 교수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끈끈하게 그 사제지간 도제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법조계에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게 재판입니다. 법조계 길 가는 어느 변호사를 물어봐요. 요즘 고등학교 동문 변호사만 써도 회피를 합니다. 쟤하고 제가 대구 협성고등에 넣었다. 쟤하고 친한 판사가 있다. 그러면 판사가 피하거나 저 선임하기 어려운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엄정하게 공정하게 하는데 아예 사법연수원의 지도교수가 변호사다.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여튼 정계선에 대해서 이제 기피 신청을 했었잖아. 근데 그때 하루도 안 돼가지고 바로 기피 신청을 기각해버렸지 않습니까? 하루도 안 돼서.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만약에 그 문영배나 특히 정계선이가 재판에 관여하면 이건 누구도 이 재판은 승복할 수가 없다. 승복할 수 없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계선이는 지금이라도 빨리 회피해서 재판에서 빠져라. 정계선이는 최소한의 일말의 법조인의 양심이 있으면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본인은 지도교수, 남편은 직장 상사.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우리 법조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회피 사유다. 지금이라도 정계선은 즉각 회피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요. 정말 이 헌법재판관들의 이런 부도덕, 이런 불공정, 불법, 이런 문제, 이거는 끝까지 우리가 짚고 물고 늘어져야 된다. 이런 재판관이 판결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